여러분들, 작년에 스리랑카가 파산해서 난리가 났었죠. 어마어마한 빚이 있던 스리랑카는요, 아시아 지역에선 20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스리랑카는 현재 전례 없는 심각한 경제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이자를 갚을 돈도 없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해서 22년 5월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공식 인정했고요,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파산해버린 스리랑카 23년 현재 근황은 어떤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악 듣는 것처럼 독서할 수 있는 윌라우디오북 가입하시고 쿠폰 등록만 하면 한 달 무료에 3개월 동안 5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스리랑카는요, 대외부채 510억 달러, 원화로는 약 62조 원 정도, 이걸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쥐쥐를 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스리랑카는 해외에서 빌린 돈들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나 이제 빚 안 갚을 거니까 배째십시오 라고 해서 4월에도 상환을 못하고 5월에는 국채 이자마저도 못 갚았거든요. 7,8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천억 원을 갚지를 못해서 공식적으로 디폴트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1997년 IMF 때 달러가 없어서 터진 외환 위기랑 같아요. 근데 스리랑카가 파산을 어쩌다가 당해버린 거냐, 예전 영상에서 이 얘기를 아주 길게 설명했지만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스리랑카라는 곳은 제대로 된 미래 산업도 없이 그저 해외에서 놀러 오시는 관광 산업으로만 외화를 버는 국가였거든요. 뭐 스리랑카가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지만 스리랑카 외화 수입의 14%나 차지하는 게 이 관광업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관광 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터졌잖아요. 스리랑카도 이렇게 터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 문 걸어 잠그고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도 막고 이러니까 관광업은 뭐 망투더 망이었죠. 2018년까지만 해도 스리랑카의 관광 수입 1년간 약 44억 달러를 찍을 정도였지만, 최근 자료인 2021년을 본다면 스리랑카의 관광 수입 이제는 1년간 2.6억 달러로, 야, 이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진짜 얼얼해요. 스리랑카의 외화 보유고도 그냥 메말라 가는 거죠. 그리고 스리랑카의 정부의 뻘짓도 이 파산의 길로 들어가는데 한몫했거든요. 스리랑카의 대통령이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이 라자팍사 대통령이 일을 참 못했습니다. 세금을 늘려야 할 때에 도리어 감세 정책을 했다던가, 관광업 말고 다른 산업에 투자할 시기를 놓쳤다던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보면 스리랑카는 진짜 기가 막히게 죄다 꼬이고 뒤틀린 느낌이 강합니다. 수출로 돈은 못 버는데 수입은 계속해야 되고, 근데 수입 물가는 또 겁나 올랐고, 그렇다고 외환 관리 능력 1도 없었잖아요. 스리랑카는요, 국가에 돈이 없는 걸 자구책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했고, 중국 1대1로 사업에 편승해서 대출만 이빠이 땡겨왔습니다. 아, 돈이 없으면 그냥 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돈 빌려주실 분, 아,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저희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돈 좀 빌려드릴까요? 그런데 돈을 빌릴 때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였으니까 좋았지. 코로나 이후에는 원금에 이자 갚으려다가 배가 찢어진 겁니다. 코로나 이후 스리랑카는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리랑카의 최악의 경제난이 터지니까 2022년 3월 16일을 기점으로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 국민 입장에서야 라자팍사를 상상만 하면 줄 빠따가 마려워지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진짜 때려주고 싶었겠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니까. 라자팍사는 이에 시위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의 물결이 된 시위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몰려드니까 라자팍사 전 대통령 급하게 몸을 피한 후에 어디로 가냐. 네, 대단합니다. 해외로 빤스런 쳐버립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라자팍사는 몰디브, 싱가폴, 태국, 방콕을 거쳐 계속해서 도망자 노릇을 했고요. 당연히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 라자팍사의 집을 공격해서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스리랑카처럼요, 한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디폴트를 때리는 일들 상당히 드뭅니다. IMF에 따르면요, 스리랑카의 공공부채는 2022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128%에 달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의 부채가 많은 상황이죠. 스리랑카 국민들은 경제 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입품 대금에 결제할 외화가 없어서요, 식량 문제,
전기 문제, 연료 문제, 의약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수백만 명의 가족들을 먹이지도 못했어요. 결국 스리랑카는 2022년 경제 성장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스리랑카 통계청에 따르면요, 스리랑카는 2022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7.8%를 찍었죠. 22년 4분기만 해도 마이너스 12.8%였어요. 와, 국가가 그냥 쪼그라든 거죠. 다행히게도 라자팍사 형님이 해외로 빤스런 치고 나서 스리랑카의 희망이 불타올랐던 게 다음 대통령도 진짜 상태가 이상한 놈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름 생각머리 박힌 형님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라자팍사의 후임으로 점 찍어진 형님은 라닐이라는 남자로요, 22년 7월 이 라닐 형님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미 파산해버린 나라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닐 형님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 성공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이 파산의 끝을 내려왔습니다. 스리랑카인들이여,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참 대단한 게 이 형님이 왕자에 들어서자마자 한 일이 바로 IMF와의 대출 협상이었습니다. 직방으로 간 거예요. 라자팍사가 대통령일 시절에는요, IMF가 스리랑카를 아예 상대도 안 해주고 대꾸도 안 해줬죠. 근데 라닐 형님이 친미계 인사여서 그런지 IMF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라닐 형님과 IMF와의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이리저리 해외 기사가 터지고 나서는요, 참 라닐이 잘한 게 밀당을 좀 하더라고요. 밀당을. 협상 초기에는 라닐이 IMF에 뭐라고 말을 하냐, 대출 받기는 싫은데 IMF 니네도 중국 놈들처럼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IMF 요구는 그냥 듣기 싫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다 죽어가는 소리만 징징댔습니다. 자꾸 어렵다, 요구가 빡세다, 우리 그냥 파산했으니까 이대로 살래, 이런 식으로 IMF를 상대로 밀당을 제대로 했죠. 근데 먹혔어요. 결국 IMF는 라닐의 밀당에 넘어가서 스리랑카에 아주 긍정적으로 구제금융을 시작합니다. 자 구제금융 들어갑니다. 아가리 벌리십시오. 협상 완료는 2023년 3월에 됐고요. 그 금액만 해도 구제금융 약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돈으로는요 5조 1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IMF는 30억 달러를 약 4년간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고 일시불로다가 3억 3천만 달러를 입금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닐 대통령은요, 스리랑카가 가장 많이 빚을 지고 있는 국가 중국한테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형들, 제가 중국의 빚이 가장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중국 채권자 형님들이랑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회담으로 모여보시지요. 이에 중국은 내가 왜? 중국은 회담을 불참해버리면서 스리랑카를 손절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했던 거래 외에 별도의 거래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 돈을 빌렸으면 스리랑카 놈들이야 그대로 갚으셔야지. 라닐의 협상은요 IMF엔 통했지만 중국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일본, 프랑스, 인도 등등등 스리랑카의 채권단이 모여가지고 시작한 회담에는요 중국만 불참하면서 아직 갈 길은 멀게 됐죠. 자, 중국이 라닐의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으면서 스리랑카도 어려움에 봉착했는데요. 그래도 라닐은 IMF와 협상대로 대대적으로 스리랑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리랑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부패를 적결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뒤에 진짜 괜찮은 정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라닐 형님의 목표는 스리랑카의 공공부채가 GDP의 약 128% 정도 찍히는데, 우선 이 전체 부채를 GDP의 95%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좋아요. 세 자리에서 두 자리. 가장 먼저 한 게 피와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은 전기 요금 평균 75%나 올렸습니다. IMF의 요구대로 한 방에 올렸고요. 전기 요금, 연료 보조금으로 줄줄 새던 혜택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게다가 라자팍사가 망가뜨리면서 세금을 줄이고 있었던 정책을 폐지시키고 소득세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12.5% 소득세 올려버리더니 결국 소득세를 36%가량을 인상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이악 물고 제대로 구조조정하고 있는 게 맞아 보여요. 또한 공공부채를 많이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적자로 빵꾸 내고 있는 국유기업들 죄다 민영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서 국가의 돈이 이상한 곳으로 새지 않게끔도 노력하고 있죠. 이게 참 나라를 망하게 한 대통령 라자팍사 그 다음으로 제대로 된 라닐 형님이 대통령에 앉으면서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고통을 당장 받고 있으면서도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22년 마이너스 7.8% 성장을 찍긴 했지만 2023년은 마이너스 3%대로 이 마이너스 폭이 줄었고요. 2024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도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IMF는 현재 스리랑카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아니 이걸 살려? 이걸 해낸다고? 라닐 대통령 자네가 해낼 줄 알았습니다. IMF는 스리랑카가 개혁의 약속을 아주 잘 이행 중이며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스리랑카의 국제적 인지도를 회복하고 국가가 파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스리랑카의 은행이 국제적 인지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도울 거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스리랑카의 경제를 다루면서 과연 이 나라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의 길로 걸어가면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이었던 관광산업 다시 활기를 띠고 있잖아요. 올해 초 스리랑카의 관광 수입은 대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닥까지 내려갔었던 스리랑카의 방문객 수는 2022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다시 회복 중이라고 보입니다. 스리랑카는 파산했지만 아마도 몇 년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게 참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나 또 바뀔 수 있는 게 대단합니다. 스리랑카는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울고 웃는 나라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스리랑카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경제 지식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괜찮은 무료 혜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에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장착해야 할 주식 투자의 정석을요 너굴 경제처럼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영어로 풀어냅니다.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석은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공짜로 들을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윌라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쿠폰 등록이 있거든요. 이때 꼭 너굴단이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 쿠폰과 더불어서 3개월 동안 50%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더보기 설명란 고정 댓글에 이 쿠폰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링크까지 추가해 뒀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윌라 오디오북은 작년부터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직접 써보니까 장점은 확실한 콘텐츠입니다. 요새 책을 각 잡고 읽는 것도 읽는 건데 이 책이란 게 특정 장소에서만 봐야 되고 또 들고 다니기가 너무 버거워. 그렇다고 전자책에도 문서 읽어주기 기능이 있기는 한데 이게 띄어쓰기도 별로고 전자컴퓨터 목소리로 읽어줘서 어떤 말인지 막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윌라 오디오북은 조금 다릅니다. 딱딱한 컴퓨터 목소리도 아니고요 전문 성우가 직접 책을 읽었다고 하니까 꽤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특이하게 뭐 소설 들을 때는요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막 분위기 잡는 음악도 같이 나와.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 산책하면서 소설 듣는데 분위기에 맞는 부금까지 깔리니까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 윌라를 언제 많이 쓰냐면요 뭔가 뭐 빨래를 개놓는 반복 작업할 때 혹은 걸으면서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 이 오디오북 듣는 게 가장 집중이 잘 됐습니다. 특히 설거지할 때 그냥 멍하니 막 그릇만 씻을 수도 있는데 이어폰 꽂고 오디오북 켜놓으면 이야기 들으면서 설렁설렁 설거지 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운전할 때거든요. 이게 운전할 때 차 막히면 그거만큼 심심한 게 없는데 길거리에 시간 질질 흘릴 바에 그냥 오디오북 듣고 있으면 나름 이 시간 아깝지 않고 좀 알차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독서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멀티태스킹이 솔직히 개꿀이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너굴경제 쿠폰 쓰면 한 달은 공짜잖아요. 일상의 루틴만 살짝 바꾸면 이 한 달의 오디오북 몇 권 정도는 그냥 홀라당 먹고 쉽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책 사기도 어렵고 사놓고 펴기도 어려운데 그냥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읽는 것보다 라디오처럼 듣는 게 도리어 효율적일 겁니다.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쿠폰 꼭 등록하시고 윌라 오디오북 공짜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